요즘 장염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배가 아프고 토하고 또 설사까지, 어떨 때는 이 고열에 두통까지 생깁니다. 오늘은 이 장염에 걸렸을 때 자주 드시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빨리 낫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리의사 닥터입니다. 매년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만 되면요, 구토, 설사를 동반한 이 복통 증상으로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 현재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장염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때마다 반복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뭐를 먹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음식이 좀 상했던 것 같더라. 네, 그럴 수도 있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유통기간이 좀 지난 것 같더라. 냄새도 좀 이상하더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을 드셨다고 해서 전부 장염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음식이 바로 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미 며칠 전부터 장염 증상, 즉 소화불량이나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몸살 같은 이미 감염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요. 설사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으니까 대부분 내가 장염에 걸린 줄도 모르고요. 이 장염에 걸렸을 때 이 드시면 안 될 음식들을 드시고 오히려 심해져서 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염에 걸렸을 때 드시면 안 될 음식들, 그리고 빨리 낫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장염 치료를 위해 이 죽을 좀 드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흰쌀죽은 맛이 너무 없다고 하시면서 설렁탕, 곰국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음날 다시 오십니다. 더 심해졌다고 하시면서요, 설렁탕, 곰국 맛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맛있는 이유가요, 바로 국물에 하얗게 녹아있는 이 지방 덩어리죠. 고지방 음식은 아무리 국물이라도 소화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장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 과일, 야채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권하시죠. 그런데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이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거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 다시 말하면 우리 장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천천히 소화가 되는 것들. 하지만 지금 장염에 걸려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방구도 뿡뿡 끼고요, 이 설사까지 하는데 천천히 소화가 되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뿌린 꼴입니다. 장염인데 꼭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요,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정반대로 섬유질이 제일 많다는 껍질은 벗기고요, 조금씩 드시거나 장염 증세가 심하다면 믹스기로 한번 갈아서 액기스만, 그것도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이 과일에서 수분과 당분만 가져오는 겁니다. 대부분 맛있다고 소문이 난 식당에서 나오는 맵고 짜고 단맛이 많은 음식들,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 향신료는 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장염 때문에 몸도 힘든데 집에서 밥까지 하라고요? 네, 귀찮지만 집에서 만든 흰쌀죽에 간장만 살짝, 이게 최고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싫으시라면 유연음료나 보리차로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식사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점점 수분이 모자라는, 즉 탈수 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탈수가 심해지면 몸이 푹 깔아지고 입과 혀가 바짝 마르죠. 소변량도 줄어들고요. 그땐 목이 마르라고 해서 물을 한 번에 왕창 드시지는 마시고요, 한 모금 마시고 좀 내려갔다 싶으면 또 한 모금, 괜찮으시다면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생수, 보리차 정도, 또 시중에 파는 유연 음료로 괜찮다고 봅니다. 탄산음료는 죽을 한 그릇 정도 다 드셔도 문제가 없다면요, 이젠 밥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반찬을 고르실 때 좀 고민하셔야 합니다. 며칠 동안 잘 먹지를 못하는데 이 고기 반찬, 튀김류, 라면까지 땡기죠. 죄송하지만요, 이런 음식들 잠시만 뒤로 미루세요. 괜히 그런 것 드셨다가 회복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나물 반찬,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좀 질긴 나물이나 나물을 볶아서 만든 음식들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나물을 무치시도록 참기름이나 마늘 양념은 평소보다 적게,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좀 잘라주시고요, 마치 이유식이 갓 끝난 애기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시금치, 숙주나물, 애호박 무침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 하수구가 조금 막혀 있어서 물이
잘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관리실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고쳐진다니까 물을 한 번에 많이 버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버리라고 하네요. 바이러스성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게 2-3일 정도는 소화에 부담이 주지 않는 음식들로 조금씩 드신다면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수액이 장염에 좋다고 또 영양분을 보충해야 된다고 조금만 설사해도 바로 수액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흰쌀죽에 음료수 한 잔을 드시더라도 입으로 드시는 게 이 수액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양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식사를 못해서 수액을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계속 야유어가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생각하시면요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쉬셔야 됩니다. 매일 하는 운동이 빠질 수 없다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리고 땀을 쭉 빼야지 병이 난다고.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수분을 포함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곳 바로 이 위장관이 지금 탈이 나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요. 네, 에너지 물을 아껴야죠. 운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우나로 수분까지 뺏어간다면 장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쉬는 것이 나의 면역력을 더 키워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